자신의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다는 이재명 논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성남시장 인수위원회가 강제 입원 논란을 재조사하기로 했는데요. 이 소식과 함께 정경심의 남편이죠. 조국이 없애버린 검찰과 언론의 티타임이 한동훈 장관의 법무부에서 부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 전합니다. 잠시만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6월 22일 수요일에 전해드리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신상진 성남시장 당선인이 출범시킨 성남시장 인수위원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성남시장에 재임하던 시절 불거졌던 강제 입원 논란을 재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은 자신의 친형뿐만 아니라 시민운동가 김사랑 씨까지 정신병원에 강제로 집어넣었다는 무시무시한 의혹을 받았고 그 의혹은 수년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가시질 않고 있는데 민선 8기 성남시장 공정과 혁신위원회는 다음 주 이재명의 친형인 고 이재선 씨와 시민운동가 김사랑 씨의 정신병원 입원 과정을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반가운 뉴스를 여러분께 전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이재명이 대통령이 당선되고 성남시장에도 은수미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간이 당선됐으면 어쩔 뻔했나라는 상상도 하기 싫은 안도감이 느껴집니다. 해당 의혹을 다시 들여다보는 주체는 정상화특별위원회입니다. 정상화특별위는 이미 이재명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죠. 그래서 그만큼 적격이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정상화특위는 이미 이재명의 친형인 고 이재선 씨의 부인 박인복 씨를 증인으로 부를 계획을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박 씨는 남편 이재선 씨 사망 이후 줄곧 2012년에 정신질환 진단과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재명이 자신의 친형을 이렇게 강제로 병원에 감금시켰다는 의혹을 받은 결정적 이유 중 하나는 이재선 씨가 이재명 자신을 줄곧 비판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눈에 까신 형의 입을 막기 위해 이런 극악무도한 짓을 저질렀다는 합리적 의심을 받은 것인데 이 과정에서 분당보건소장이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비대면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하게 했다는 의혹도 터져나왔습니다. 때문에 검찰은 이재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2020년 10월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죠. 이 판결에 신뢰를 갖는 국민은 개딸들 빼고는 없었을 테지만 말입니다. 이재명에 의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 당했다고 주장해온 시민운동가 김사랑 씨와 관련한 의혹도 마찬가지로 정상화특위가 재조사합니다. 김 씨는 2017년 이재명이 성남시장에 재직 중이던 당시 성남 구시가지 상권 개선 사업비 집행이 불투명하다는 의혹을 제기하다가 성남시로부터 각종 고소고발을 당했습니다.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김사랑 씨는 편파적인 수사에 응할 수 없다며 출석을 거부하고 페이스북에 억울해서 못 살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는데요. 이 페이스북 글을 빌미로 수사를 담당하던 경찰 서모팀장이 직접 자신을 사살위험금 112에 실종 신고하고 위치를 추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김사랑 씨를 위치 추적해 직접 연행해 갔고 김사랑 씨는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는데요. 이거 뭐야, 나 어디로 가나 했더니 앞에 경찰 2명, 나 여기다가 팔 한쪽씩 딱 해가지고 이제 4명이 된 거잖아요. 네. 어디로 휙 가요. 네. 벙 뛰는데 야, 뭐 어디 뭐 해봐야 뭐 경찰서 가나 이랬어요. 야, 어디 가! 막 이랬는데 여기 또 입에다가 손으로 주먹을 딱 띄워놓으니까 뭐 진짜 침 여기 지지지지 나고 나중에 다 찢어졌더라고요. 그 비아샤 건물에 딱 서더니 슉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여긴 또 왜 온 거야? 나 이런 거예요. 경찰서도 아닌 여기는 왜 끌고 왔지? 뭐 의사 앞에다가 앉혀놓는 거예요, 주로. 또 지지 끌고 가서. 예. 의사가 또 물어보더라고요. 네. 오늘 기분이 어떠냐요? 예. 기분 좋을 리가 있어요, 그렇게 끌려가서? 김사랑 씨는 이 배후로 이재명을 지목했습니다. 이재명이 경찰에 내 비리를 캐내려는 저 여자 좀 우리 형이랑 똑같이 정신병원에 집어넣어라
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주장인 것입니다. 김 씨는 정상화 특위에 직접 출석해 자신이 입은 피해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정상화 특위는 이재선 씨와 김사랑 씨의 사례 외에도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8년 동안 강제 입원된 다른 환자들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이재명이 혹시 친형과 시민운동가 말고도 또 다른 힘없는 사람들을 정신병원에 마구마구 집어넣은 건 아닌지 이러한 의심을 강하게 품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힘은 이재명이 성남시장 재임 당시 시장 직권으로 행정 입원된 환자는 66명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설마 이 66명 전부가 정신이 멀쩡한데 이재명에 의해 강제로 입원하게 된 건 아니겠죠. 아니라는 확신은 없지만 아닐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정상화 특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위법석이 들어갈 경우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서울대 졸업 의사 출신인 신상진 성남시장 당선인은 강제 입원 의혹 규명은 꼭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하면서 이재명을 반드시 감옥에 잡아 쳐넣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법무부가 고작 한 달밖에 장관을 하지 못해 한 달짜리 장관이라는 비참한 별칭을 얻은 조국 전 한 달짜리 장관이 없앤 검찰과 언론의 티타임 재개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티타임은 단순히 차를 마신다는 뜻이 아니라 국민에겐 비공개로 진행되지만 기자들이 정확한 기사를 쓸 수 있도록 정례 브리핑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취임 전부터 공개 범위 축소에 따른 국민의 알 권리 제한 등과 같은 비판적인 의견들이 있었다며 티타임 부활을 암시했습니다. 때문에 검찰과 언론 간 티타임이 되살아나 주요 사건에 관한 국민의 의문을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21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현재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티타임 형태가 될지 약식 브리핑 형태가 될지는 모르지만 숨기고 싶은 게 많았던 조국이가 폐지한 비공개 브리핑 체계는 사실상 확인된 셈입니다. 참고로 티타임은 검찰청에서 수사의 중간 책임자인 차장검사가 출입 기자들을 대상으로 현안 관련 대면 질의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지난 20여 년간 매주 중앙지검 1에서 4차장 등이 출입 기자들을 대상으로 티타임을 진행했지만 조국이가 취임한 2019년에는 피의 사실 공표 금지가 강조되면서 3차장만 티타임에 응하다 이후 그마저 폐지됐습니다. 티타임이 전면 폐지된 이후엔 전문 공보관이 중요한 사건에 관해서만 언론 대응을 전담하게 됐는데 이건 기자들에게 혼란만 줄 뿐 무리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왜냐? 전문 공보관은 수사를 하는 수사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수사 과정의 정확한 맥락과 특정 사실 관계의 중요성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건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기자들을 대응한다. 이건 경제의 경자도 모르는 문재인이 A4 용지를 보며 기자들 질문에 답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티타임이 폐지된 이후에도 국민적 관심이 모인 청와대 하명 수사, 울산시장 선거 개입 등 사건이 수사 중일 때 출입기자단이 검찰에 티타임을 요구하긴 했습니다. 문재인이 최윗선으로 보여지는데 문재인을 감방에 잡아넣기까지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됐나 이쯤에서 확실한 증거가 나오지는 않았을까. 얼마나 궁금합니까? 하지만 기자들의 이러한 티타임 요구는 거절당하기도 했는데요. 때문에 한동훈의 법무부가 사라진 티타임을 검토 중인 것은 수사 검사가 책임을 지고 중요 사건에 관한 국민의 의문을 해소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에서입니다. 한 장관은 취임 전부터 지금의 검찰 공보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한 장관은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에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의 실제 운영 과정에서 공개 범위 축소에 따른 국민의 알 권리 제한 등과 같은 비판적인 의견들도 있었다며 법무부 장관에 취임하게 되면 검찰뿐만 아니라 사회 각계의 여러 의견을 경청해 합리적인 공개 범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결국 조만간 어떤 형태로든 티타임 부활을 포함한 전반적인 검찰 개편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한 장관은 20일 직제 개편이라든가 공보 준칙이라든가 인사 등 여러 가지 개정 작업에 있어서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검찰의 의견을 많이 수용하고 있다며
공소장 공개 시점이라든가 언론과의 대응, 준칙들까지 포함해서 하나하나 공개할 게 아니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정해서 발표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2가지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비 예보가 있어서인지 기온도 높고 습도까지 높아졌는데요. 뉴스데일리 베스트를 애청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모두 건강한 수요일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함께해요. 뉴스 데일리 베스트. 뉴스데일리 베스트는 구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료를 운영합니다.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 참여를 기다립니다.